그날 밤 굳게 닫혀 있다고만 생각했던 문틈 사이로 저는 76 노인으로서 평생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제 눈이 그 비밀스럽고 민감한 순간을 마주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전신에 긴장감이 퍼지며 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50년 동안 메말라 있던 제 아내 남자가 마치 복물처럼 힘차게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자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 라오스 비엔티안 근처 한국인 마을에 사는 김동철입니다. 2년 전 저는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딸 가족과의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이곳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메콩강을 따라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이웃 한국인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옆집에 젊은 한국인 부부가 이사를 온 겁니다. 남편은 35쯤 되어 보이는 IT 회사 직원이었고 아내는 그보다 두세 살 어려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이준호입니다. 아내 수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른 젊은 부부였고 특히 아내 수진 씨는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동네에서 장 보러 가기 좋은 곳 있으세요? 차로 10분쯤 가면 한국 식료품 파는 가게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갈 때 같이 갈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제가 기른 상추나 고추를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신선해요. 저희 둘이 다 먹기 힘들 정도예요. 허허, 많이 먹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뭐 할 거요? 어느 날은 수진 씨가 김치를 담가서 한 통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김치 드시기 힘드시죠? 제가 담갔는데 맛 좀 봐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정성스러운 김치였습니다. 딸이 해주던 김치 맛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주로 낮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고 수진 씨는 집안일을 하거나 가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범하고 다정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비엔티안 시내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시내 출장 갔다 와야 해서요. 수진이 혼자 있을 텐데 혹시 뭐 문제 있으면 연락 좀 부탁드려요.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출장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 심지어 밤늦게 돌아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준호 씨를 봤습니다. 비엔티안 시내가 아니라 이 동네 입구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라오스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게 맞나? 아니면 오해인가?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장면을 몇 번 더 목격했습니다. 준호 씨는 분명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를 대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그러지요. 그녀의 순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수는 없지.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시원한 바람을 쐬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와 옆집 베란다는 낮은 담장으로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 수진 씨가 오는 건가? 걱정이 되어 저는 담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담장 틈으로 보이는 옆집 거실 창문을 통해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 씨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으며 한 손은 저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봤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런 감정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에게 그런 욕망은 이미 사라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외로운 모습을, 억눌린 욕망을, 절실한 몸짓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죽은 줄만 알았던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고 온몸의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성은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몸은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제 귀에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제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진 씨는 격렬한 몸짓을 멈추고 소파에 축 늘어진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혐오스러워서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미쳤어. 김동철, 너 정말 미친 거야. 하지만 그날 밤의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 씨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인사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날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76이야. 저 아이는 30도 안 됐어. 내 딸뻘이야. 하지만 이성의 목소리는 육체의 반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제가 준호 씨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밖에서 놀아나니까 수진 씨가 그렇게 외로운 거야.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 같은 좋은 여자를 저렇게 혼자 두다니. 저는 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닫고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일주일간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일주일 정도 한국 본사 출장 가야 해서요. 그동안 수진이 좀 봐주세요. 아, 네. 그러세요. 준호 씨가 떠난 첫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괜찮으려나? 그때였습니다. 옆집 베란다 문이 열리면서 수진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못한 채 담장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휴, 긴 한숨을 내쉬는 그녀.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그녀는 혼자 이국 땅에서. 수진 씨,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할아버지, 그녀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놀라셨죠?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잠이 안 오세요? 아, 네. 더워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제발요. 저 혼자 있기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은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고 그녀가 준비한 차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모르는 척 했어요. 하지만 다 알아요. 저를 속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진 씨, 할아버지, 저 이상한가요? 나쁜 여자인가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이상하지 않아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 그녀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를 안아주실 수 있나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흑흑. 괜찮아요. 괜찮아. 제 손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76 노인과 30 초반 젊은 여인. 세상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관계.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일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50년 만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마침내 위안을 찾은 듯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76 노인이 이웃집 젊은 아내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드실래요? 네. 어젯밤. 고마웠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수진 씨, 어젯밤 일은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준호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번 외로움을 호소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6의 나이에 다시 찾은 이 감정이, 이 순간들이 저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멈춰야 해. 그리고 드디어 준호 씨가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그 전날 밤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면 남편이 돌아와요. 아, 네. 이제 끝인가요? 수진 씨.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이게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준호 씨가 돌아온 후 저와 수진 씨는 다시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 음식을 나눠 먹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습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면 그녀의 눈빛에서 그날 밤의 기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 더 이상 수진 씨 곁에 있으면 저는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76 노인이 젊은 유부녀와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엔티안에서 더 먼 곳 라오스 북부의 작은 산골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사 가기 전날 수진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저 때문인가요? 아니야.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할아버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 씨,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도망쳤습니다. 서울에서 라오스로 도망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비엔티안에서 산골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저는 라오스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저는 매일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합니다. 수진 씨 생각은 여전히 납니다. 그날 밤의 기억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녀도 진심으로 행복했으니까요. 76에 다시 느낀 남자로서의 감정. 그것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고백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